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 하락, 주가 하락 퍼펙트 시스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 부자연구소 11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0월 11일 이제 월요일 날서부터 이제 그 강의 접수를 시작하고요. 주식 강의도 마찬가지로 10월 11일 월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집을 할 것이고요. 모집은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부채 한도 인플레 우려에 주가 떨어지고 국채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14%, S&P 500 지수는 1.30%, 다우존스 지수는 0.94%,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페이스북과 홍다 사태. 어제는 모든 악재가 겹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 그리고 장중 서버 다운으로 5%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빅테크 모두 떨어졌죠. 헝다는 어제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게다가 유가는 증산이 안 되면서 유가는 상승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나서던 연준은 이제는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재임 가능성 80%에서 61%.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 가능성이 이제 큰 폭으로 줄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4일 보도했습니다. 파월의 연임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차기 유력한 후보는 아주 비둘기파인 브레이너드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둘기가 된다고 더 낮게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더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면 오히려 금리 하락보다는 금리 상승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도 시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에서 지금 실적장세에서 역금융장세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올라도 주가는 떨어지는 시절이죠. 역금융장세에서는 실적이 올라도 주가가 떨어지니 강제로 자사주 매입해 주가 부양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릅니다.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으며 리밸런싱은 현금화 40%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나스닥도 전고점 대비 7.5%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10% 하락은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다. 매뉴얼로 대응하자. 서브 이슈입니다. 나스닥 2% 하락, 주가 하락,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작성해 본 것이니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오를 때는 천천히, 떨어질 때는 빛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썼다면 떨어질 때 큰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식보다는 부동산의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오를 때는 반대로 이론상으로 부동산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는 소위 무피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중에 9천만 원의 전세를 넣었다고 치면 내 돈은 1,000만 원 남짓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전세값이 올라 1억 2천만 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돈이 안 들어가고 수익을 거뒀으니 무한대의 수익률입니다. 서울에 2016년도 이전에 재개발 빌라와 같은 것들을 사놨다면 이런 수익률을 거뒀을 것입니다. 물론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황기에는 원금 상환과 전세금 반환 소송이 이어집니다. 원금 상환은 아파트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아파트가 더 안전한 줄 아는데 아파트가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KB 시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으므로 2년 만기 후에는 KB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금 상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대출 담당자가 만약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잘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출 담당자는 KB 시세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출의 연장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KB 시세가 떨어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별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상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 시세를 알 수 없는 빌라, 상가 등은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안전합니다. 적은 금액을 상환하거나 뭐 이런 불황이 닥치면 카드나 보험 등을 이제 드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버티기에는 아파트보다 그 외 부동산 상품이 더 용이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법정 이자는 연 12%입니다. 세입자가 2달 전에 미리 카톡 등으로 전세를 빼겠다고 통보를 했고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을 집주인이 못 빼줬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연 이자가 연 15%입니다. 바가지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 땡빛을 내서라도 갚아줘야 하는데 불황기에는 전세를 빼주기가 버겁습니다. 요즘 같은 호황기도 전세 빼주기 힘든 곳도 많습니다. 제 지인은 강남에 전세를 빼주고 6개월째 공실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세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황기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역전세난이 불황기에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세 끼고 산 집에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계리율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서울은 그나마 괜찮으나 지방으로 갈수록 그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평상시입니다. 금융자산이 손해를 일으키지 않고 매매가 될 수 있는 한 부채는 상환되며 연장이 될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는 부드럽게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금융자산의 부채는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주인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맞춰 부채를 더 땡깁니다. 부채를 더 땡긴다는 얘기는 전세금을 높이거나 대출을 더 끌어온다는 얘기죠. 미국은 집값이 올라간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소위 모기지 에퀴티 인출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 상승분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렇게 받은 현금으로 주로 소비를 합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부채를 더 일으켜서 흔히 하는 행동이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을 일으켜 월세를 맞춰 놓는 것이죠. 대출 이자는 월세로 까나가면서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 둘 다 오른 만큼 뽑아 썼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집값이 끊임없이 오를 때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월급을 받고 있는 동안 자신이 나이 100살을 먹어도 그 직장에 안정적으로 다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균 근속기간이 20년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잘린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잘 오르던 부동산이 금융자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평상시와의 상황과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 충분하지 못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대출을 회수할 것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줄어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은행과 같은 대출자들은 재빨리 대출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면 악성 자산을 경매 등으로 팔아치워서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순간이 민스키 모멘트입니다. 민스키 모멘트란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나고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 악화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현 상황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설이니까 재미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석탄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예상을 뛰어넘어 장기화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체계의 붕괴는 인플레이션을 더 장기화로 이끕니다. 세계의 물가는 오르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파산은 줄을 잇습니다. 올라간 원자재의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겹쳐진 것이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러면 미국 연준은 물가와 경기 중 택 1을 해야 합니다. 물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경기를 잡을 것인가.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테이퍼링을 빨리 끝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중국의 헝다 사태 때문에 휘청거리던 구조조정 중이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합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위안화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달러채가 문제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달러채를 회수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식시장도 패닉을 맞이하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부동산 기업에 달러채를 줬다가는 순식간에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가 나갈 수 있어서 부동산 기업들을 파산시킵니다. 부동산 기업의 파산은 지방은행의 파산을 이끌고 지방은행의 파산은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려고 지방은행에 가서 파산되기 전에 멀쩡한 은행들도 자신의 자산을 현금으로 찾습니다. 소위 뱅크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국의 인민은행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지방은행을 국유화시킵니다. 그러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는 달러 엑소더스가 일어납니다. 부동산 이외에도 달러 사재기가 일어나자 중국의 외환당국은 달러 교환 금지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은 중국과 중국은행의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으로 낮춥니다. 중국의 달러 표시 위안화 채권도 만기 연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중국은 부도를 맞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중국발 악재로 하루에 10% 이상 떨어지며 패닉을 맞이합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헝다 사태는 중국에서 벙커버스터처럼 그곳에서만 터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연준이 급격한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상황을 충분히 통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제조업체들은 공급을 늘려 이윤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긴 힘듭니다. S&P나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으로 깎아내리는 일은 벌어지기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마음먹고 죽이겠다고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딜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제가 생각하기엔 빚을 많이 진 곳입니다. 부동산도 빚을 하나도 안 지고 샀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떨어졌을 때 버티기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리밸런싱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3%대 매도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무사치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소설대로 안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일개 개미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격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격에 대응하는 것은 매뉴얼이죠.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링크를 보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스닥 2% 하락, 주가 하락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